근데 문제 유형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봅시다.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원래 미분적 분하지. 미분적 분할 때 이 닮은 문제가 나와. 그림자 문제 이런 거에서. 어쨌든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의 비 먼저 보면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우리 넘어갈게. 한 번만 살펴보고 사각형으로 하자. 사각형이라는 건 선이라는 건 뭐가 모인 거니? 이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선이 뭐야? 선이. 그냥 쭉 그으면 다 선이야? 선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점은 뭔데 도영아? 찍으면 점이야? 이거 점 맞아? 이건 점 맞아? 이건 점이야 아니야? 이거 점이야 아니야? 점이 뭘까? 여러분들 수학을 할 때 있잖아. 지금 당장 문제 풀 때는 쓸모없는 내용일지라도 나중에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 같은 걸 풀려면 수학의 아주 기초적인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내용. 점이 뭘까? 수학에서 점을 어떻게 정의할까? 나 이거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선우 기억나? 설명 들은 기억은 나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 약간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 여러분들이 카카오 맵에서 내 위치 딱 보면 내 위치가 나오지. 그걸 확대해. 빨간 점이 이렇게 있어. 빨간 점이 이렇게 있는데 유로광장에 이렇게 빨간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중앙 로타리에 확대해도 점 아니야 얘는. 이렇게 확대해도. 그렇지? 이 점의 의미가 뭐야?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와서 이게 우리 지도는 조선시대 지도는 있었잖아. 우리 서귀포 시내 지도고요. 우리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저 빨간색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렇지? 실제로 있는 거야? 없지. 이 점의 의미는 뭐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지? 크기가 있어, 없어? 크기가 없어. 그래서 카카오맵 성능이 완전 좋아서 나중에 인공지능 카카오맵 나와서 계속 확대해서 얘를 실제 크기로 확대해도 그 점은 없을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왜냐면 이 점이란 건 크기가 없고 뭐만 있어? 위치만 있는 거야. 크기가 없고 위치만 있는 애를 우린 점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수학에서.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가 종이에 찍어서 나타내는 이 점은 그 점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이지 실제 점 자체가 아니야. 점은 뭐가 없다고 도영아? 크기가 없어. 근데 웃긴 게 크기가 0인 이 점들을 무한히 늘어놓으면 한쪽 방향으로 무한히 늘어놓으면 뭐가 돼? 선이 돼. 크기가 없는 애들인데 한쪽 방향으로 무한히 늘어놓으면 선이 돼. 선은 뭘 가지냐면 길이를 가져. 길이. 크기가 없는 애들 무한히 늘어놓으면 길이가 생긴대. 말이 안 되는 거 같지? 그치? 0에다가 이거 곱하면 길이가 생겨 뭐가 생겨? 그냥 0 아니야? 희한하게도 실제 세상에서는 크기가 없는 애들 무한히 늘어놓으면 선이 생겨. 선이란 건 그래서 길이가 있어. 선이란 건 길이가 있는데 넓이는 있을 거 없어? 없어. 이 선의 요 위아래 간격은 없는 거야. 0이야. 점을 한쪽으로 한 줄로 늘어놓은 겁니다. 그렇지? 얘는 위아래 높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점이랑 똑같아. 하지만 길이는 있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길이만 존재하는 선을 무한히 늘어나. 무한히 늘어놓으면 뭐가 생기냐면 그때는 넓이가 생겨. 두 개의 길이지. 길이 곱하기 길이고 해가지고 넓이가 생겨. 이렇게 넓이가 생긴 애들 우리는 뭐라 그래? 면이라고 하고 평면도형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있잖아. 평면도형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보면 윤소라 얘는 넓이가 있지. 높이는 있어. 높이는 없는 애야. 얘는 너무나도 납작해가지고 어떤 세상의 어떤 자료도 잴 수 없어. 분자 원자보다 더 작아. 0이야 0 그냥.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너무나도 얇기 얇은 면을 쌓고
언제까지 무한하게 쌓으면 뭐가 생기냐면 높이가 갑자기 생겨. 그 높이가 생긴 놈을 우리는 입체 도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자, 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야. 닮은비라는 건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 닮은비라는 건 길이에 비야, 길이에 비야. 근데 넓이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해? 길이와 길이를 곱하지. 길이와 길이를 곱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넓이가 9고 넓이가 25일 거 아니야. 따라서 3대 5의 닮은비를 가지는 도형들은 입체죠. 평면 도형들은 넓이의 비가 그 닮은비의 그 닮은비의 제곱과 일치할 거야. 그래서 넓이의 비는 닮은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얘를 똑같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입체 도형 만들어 보면 이렇게 입체 도형 만들면 어떻게 돼? 높이가 똑같이 생기니까 높이가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높이가 생긴 상태에서 보면 어때? 높이라는 건 어때? 곱하고 높이까지 3개의 수치를 곱하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닮은비가 3대 5인 놈은 넓이가 3의 제곱 5의 제곱으로 이해하면 부피의 비가 3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의 비라고. 넓이의 비가 제곱이라면 부피의 비는 뭐의 비? 세제곱의 비.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닮음의 활용 한번 봅시다. 닮음의 활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닮음이라는 거를 활용하는 닮음이 태어나니까 거꾸로야 사실은. 여러분들은 닮음을 배운 다음에 활용을 배우지. 근데 닮음이란 걸 만든 사람들은 활용을 먼저 하다가 닮음이란 걸 깨달은 거야. 누가 깨달았을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야. 에라토스테네스가 언제 사람이야? 어디 사람이야? 이름이 어디 사람 같아? 에라토스테네스 하면 그리스 사람이야. 어디서 살았게? 어디에서 주로 경력이 있었게? 연재 혹시 알아? 들어본 적 있어? 에라토스테네스. 들어본 적 있을까? 왜냐면 너네 그리스 철학책을 펴도 에라토스테네스가 나오고 천문학을 펴도 에라토스테네스가 나오고 물리학을 펴도 에라토스테네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책을 펴도 에라토스테네스가 나오고 교과서에 있을 거잖아. 도형은 좀 안 해. 에라토스테네스가 뭐 하는 사람이야? 지구둘레. 그치. 지구둘레도 구하고 달 크기도 구하고 거리도 구하고 이랬던 사람이 인류 최초로. 근데 여러분들이 에라토스테네스를 왜 모르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어서 모르는 게 아니야. 왜 모르는 줄 알아? 지훈아, 너 혹시 예전 스타크래프트 게이머 중에서 프로게이머 중에서 홍진호라고 알아? 네. 그 사람 유명하니? 유명하죠. 왜 유명해? 맨날 입만 한다. 맨날 2등만 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홍진호는 댓글 쓸 때도 홍진호다 홍진호 댓글 2번 써주잖아.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리스계의 홍진호야. 맨날 2등이야. 천문학도 2등. 뭐 발견한 것도 2번째로 발견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닮은비라는 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멀리 있는 한라산의 높이를 잴 수 있다 이거야. 한라산의 높이를 어떻게 재? 줄자 들고 재봐? 그걸 어떻게 재? 이렇게 재는 거야. 이렇게. 한라산이 보이는 시점에서 사람이 여기 딱 이렇게 서가지고 막대기를 하나 세워. 그 다음에 여기 각도기 잴 수 있잖아. 여기 각도기 달 수 있잖아. 그치? 각도기 달고 마음이면 꼭대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본 거야. 보면은 여기 각도 나오지 선우야. 그럼 그 각도를 그대로 연장해서 여기다 각도 이렇게 재가지고 할 수 있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삼각형 보니까 여기 직각이고 여기 각도가 예를 들어 25도야. 근데 여기 삼각기호 요 부분 봐봐. 높이라는 거는 지면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애지. 그러니까 여기 90도 맞지. 여기 25도 맞지. 그러면 이 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은 닮음이 아니야. 닮음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5대 4대 5라는 걸 알아냈어. 4대 5. 왜냐면 여기는 몇 번을 만드니까 잴 수 있잖아. 중자가지고. 그치? 여기는 3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얘의 비가 각각의 부분 부분에 3대 4대 5라는 걸 알아냈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높이는 힘들지만 거리는 잴 수 있지. 걸어가 보면 되잖아. 그치? 꼭대기가 한 여기쯤 걸어가서 여기를 그냥 재보든지 거리는 알 수 있죠. 거리를 재보니까 여기가 4km였어. 4km였어. 그러면 닮음에 따라서 여기가 4m고 3m면 여기가 4km면 높이가 몇 km겠어, 성우야? 3km, 3000m겠네, 그지? 이렇게 산꼭대기 높이를 구하는 거야. 에베레스트 산도 다 이런 식으로 구한 거야. 요새는 레이저 쓰긴 해. 위에다가 레이저 갖다 놓고 이렇게 더 정밀하게 측정하긴 하는데 센티미터 단위로 불과 한 10년, 20년 전까지 이렇게 재는 거야. 그래서 닮음의 활용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다. 근데 닮음의 활용이라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지도에다가 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지도를 1대1 크기로 만들 수가 없잖아. 요 앞에 저 광장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광장은 엄청 크니까 지도로 나타낼 수가 없죠. 지도 위에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실제 광장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실제 도로 한 줄이 여기에서 저기까지 되겠지. 자동차 다니는 도로 한 줄이, 그렇지? 맞지? 그 도로 한 줄을 요만큼 길이로 줄일 수 있잖아. 이만큼의 도로 길이를, 그렇지? 그렇다면 그 길이를 줄인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그걸 축척이라고 해. 축척. 척이 무슨 척자니? 자할 때 척자야. 척도할 때 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축척이라는 것은 실제 길이분의 지도에서의 길이, 그림에서의 길이를 말하는. 이렇게라도 많이 쓰고 2만분의 1 이러면 어때? 실제는 2만 미터짜리를 1미터 줄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2만 센티미터를 1cm 줄인다. 또는 이렇게도 써. 제일 흔한 건 여러분 이거 본 기억 없을까? 이렇게 생긴 막대기 있는데 혹시 본 기억나? 이거 본 적 있어? 이것도 축척 있네. 핸드폰 열고 카카오톡 열어보면 나와. 카카오 맵 참 열어보면. 잠깐만. 이거 봐봐. 요 밑에 주목해봐. 여기. 막대기 보여?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이게 축척이야. 여기 보면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요 밑에 요 표시 밑에 막대기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조그만 거 보여? 그치? 이게 축척이야. 그래서 축척이란 건 모분의 뭐야? 도형아 모분의 뭐다? 실제분의 그림이고. 그림인데 실제. 왜냐면 분수랑 비례랑 똑같은 거잖아, 비가. 그래서 우리 축척이란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실제 유형을 한번 보기 전에 우리 A 문제 다 푼 사람도 있고 안 푼 사람도 있지. A형 문제도 안 푼 사람 안 풀었어? A형 문제 책에 안 풀려 있는 사람은 지금 책에 풀어보시고, A형 문제가 책에 이미 풀려져 있다 그러면 공책에 한번 더 풀어봐.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공책에다가 한번 풀어봅시다. 141페이지 A형 문제 얼른 풀어봅시다. 이거 5분이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이 또 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유형 B에서 먼저 대표 문제 먼저 해보지. 뭐 745번 ABC항이 있는데 AD의 넓이가 15일 때 ABC 넓이를 이렇게 돼 있네. 요 ABC, AD라는 게 745번 거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요 안에 이 밑변과 평행한 선이 이렇게 거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겠죠. A, B, B 그리고 ABC라는 두 삼각형을 볼 건데 여기가 6인데 여기가 4래. 그럼 우리 이거 한 방에 닮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언제? ADB라는 애와
삼각형 ADB라는 거야. 삼각형 ABC라는 놈의 이 닮은비는 몇 대 몇일까? 3대 5겠지. 왜냐면 6대 4라고 생각하면 하수죠. 6대 10이라고 생각해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닮은말 때 6대 10이니까 어쩌죠? 3대 5. 닮은말 때 왕왕하는 실수. 이거는 닮은 활용할 때도 나와. 왕왕 이거는 문제가 좀 쉬우니까 그렇게 안. 나는 실수 이런 거 안 하는데 누가 실수하는 거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어려워지면 실수가 왕왕 나와. 닮은 비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려면 얘랑 얘를 비교해야겠지. 그치? 5랑 5를 비교해야 되죠. 관건이야. 어쨌든 닮은 비가 3대 5이기 때문에 선우야 넓이의 비는 당연히 몇 대 몇일 것이다. 9대 25일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ADE의 넓이가 15라고 했으니 ABC의 넓이를 X라고 한다면 계산할 수 있겠어? 내항은 내항끼리 이거를 25 곱하기 15를 일일이 다 하고 앉아있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지? 25대 25 곱하기 15는 9x더라. 양면을 9로 나눠 줬더니 x란 놈은 얼마더라? 3분의 125더라. 구할 수 있겠지, 조영아? 자, 상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749번. 749번 보니까 아니 이게 왜 상문제야 싶을 수 있는데 실수가 그만큼 많고 그 다음에 틀리는 비율이 높았던 애들이 상문제로 지금 선정이 되거든. 위아래가 평행한 요런 애들이야. 요런 애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금방 떠올려야 되는 거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선분의 비 그걸 떠올리면 되겠지. 그리고 그 선분의 비가 사실은 뭐라는 거? 닮은 비를 일컫는 다른 말이라는 것도 떠올리면 좋겠지. 여기 보니까 삼각형 AOD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래. 그 삼각형 AOD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야. 그러면 저 AOD와 닮은 BOC의 넓이를 알 수 있을까? 삼각형 BOC의 넓이를 알 수 있을까? 삼각형 BOC라는 놈은 얘랑 얘가 같고 여기 평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엇각이 같아서 닮은 도형은 확실하지 윤소라. 그 닮은 비가 얼마나 될까? 여기 수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밑변이 8이고 얘는 밑변이 12cm. 그럼 그 닮은 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소라? 2대 닮은 비가 4로 나니까 2대 3인데 따라서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 거고? 4대 9일 거고. 그런데 위쪽 요 AOD의 넓이가 16이라고 하니 그러면 BOC의 넓이가 얼마나 될 것이다? 36이 되겠다. 그치? 4 곱하기 4, 2 곱하기 4 똑같이 해주는 거지. 36제곱센티미터. 근데 우리 구하려는 게 BOC의 넓이가 아니네. ABCD의 넓이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ABCD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어떻게 구해야 돼, 원서가? ABCD 저 사각형 전체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AOD의 넓이를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를 하니까 높이를 이용해서 높이 어떻게 구해? 16 곱하기 그러네. 16 곱하기 얼마? 16 곱하기 4분의 4. 그 다음에 나 저 이해가 안 되는데. 16 곱하기 얼마? 16 곱하기 4분의 1? 삼각형의 넓이니까 여기를 마지막에 했으니까 높이를 구할 때는 여기 얼마나 8을 닮음을 이용해서 넓이를 닮음을 이용해서 삼각형 OBC를 구하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상대적인 길이를 구하고 닮음 이용해서 얘가 몇 배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지. 또는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볼까? h? 이거 높이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이거 높이 얼마야? 호주야 이건 원성의 길이 얘기구나. 근데 이거를 미지수 했구나. 높이를 미지수로 해볼게. 이 높이 방금 얼마로 구했어? 4였잖아. 그치? 얘 나누기 얘 한 다음에 2 곱하면 되잖아. 그치?
이해되니? 이 높이를 모르잖아 연재야 그치? 이 높이를 A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8이 저 조그만 사각형 넓이잖아. 근데 그게 16이야. 그럼 끝났지 그지? 양변 이렇게 나눠주면 A는 4 나오잖아. 맞지? A는 4인데 여기는 그럼 연재야 몇 A일까? 몇 A일까 얘냐? 저 몇일까 참. 4에다가 2분의 3 곱하면 그치? 닮은 비 2대 3을 활용해서 2분의 3 곱하면 얼마가 돼? 6이 되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윤소라 전체 높이는 얼마고? 10이니까. 10이니까. 높이 알면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그치? 육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는 그 다음에 우리 750번 한번 볼까? 750번. 역시 상문대 750번. 750번을 보니까 평행사변형 같은데 맞네. 평행사변형 ABCD라는 놈이 있는데 평행사변형 ABCD라는 놈이 있는데 요 ABCD의 AB와 CD의 중점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야. AB와 CD의 중점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 그러면 사실 그림에는 여기 따로 그린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둘이 이 네 조각이 똑같다는 거 선을 알 수 있지.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변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G라는 점에서 A에다가 선 하나, D에서 선 하나 이렇게 그을 거야. 그랬을 때 ABCD의 넓이가 전체 ABCD의 넓이가 96제곱센티미터. 그랬을 때 이 넓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는 걸 활용한다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요놈의 넓이는 지우나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기 때문에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 ABCD의 넓이가 96제곱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그것의 2분의 1이니까 삼각형 ABC는 지구나 넓이가 얼마니? 48제곱센티미터일 거야. 그런데 지금 요놈과 요놈의 넓이가 호재야 같다 다르다? 같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저 큰 삼각형 AGB라는 놈의 넓이 역시 48제곱센티미터일 거야. 호재야 그지? AGB 역시 48제곱일 텐데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보이는 삼각형 GHI라는 것과 GHI와 GAD가 닮음이란 거 우리 닮음이란 거 납득할 수 있겠니 호재? 그렇지 납득할 수 있지. 다 평행이니까 각도가 전부 다 같네. AA 닮음일 거고 그 닮음이란 것은 몇 대 몇일까? 우리가 이미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길을 배웠지. 그렇지? 여기가 1대1이라면 여기도 1대1일 것이고 여기가 1대1일 테니까 전반적으로 닮으면 1대2가 될 거야. 그러면 호재야 닮은비가 1대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2니까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될까? 1대4가 되는 거. 이 GHI라는 놈은 HG 내지는 GAD 삼각형 GAD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기 때문에 4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의 넓이 삼각형 GHI의 넓이는 얼마가 될 것이다? 12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이다. 너무 쉽게 볼 수 있겠다.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만 안다면 자 유형 2번에 751번 봅시다. 751번 보면 한 변의 길이가 원소가 얼마라고 나와 있니? 한 변의 길이가 1.6m인 1.6m짜리 정사각형 타일인데 아니면 정사각형 모양의 벽이구나. 정사각형 벽면에 32cm인 역시 정사각형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일 거야. 1.6, 1.6 말하자면 160, 161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중요한 게 뭐야? 반응환산을 잘해야 돼.
얘를 1.6, 얘를 31로 남겨놓으면 계산이 말이 안 돼. 1.6m면 160cm 맞니 현재야? 160cm에 32 하는 32cm 하는 타일을 몇 개나 따라 붙일 수 있을까? 지훈아, 32에다가 뭘 곱하면 160이 되니? 5를 곱하면 160이 된다는 게 얘를 한 줄로 이렇게 붙이면 아마도 이 타일을 5개 붙일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둘 다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은 모든 정사각형이 다 서로서로 닮음이잖아. 그 닮음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니? 저 은서가 1대 5라는 걸 알 수 있어. 지훈아, 닮음비가 1대 5니까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까? 1대 25라는 거. 바로 이 넓이의 비가 뭐야? 이 조그만 타일로 전체 타일을 꽉꽉 다 채우는 크기가 비율이 바로 1대 25. 그치? 따라서 몇 개가 들어간다? 25개가 들어갈 것이다. 754번도 마찬가지야. 754번. 754번 문제를 보니까 큰 모양의 종이에서 크기가 같은 작은 모양 두 개를 잘라낸 거야. 두 개를 잘라냈는데 이렇게 눈 두 개를 돼지코를 뚫어놨네. 큰 원과 닮은 작은 원의 한 개의 닮음비가 4대 1이래. 4대 1. 그랬을 때 처음 종이의 넓이가 128파이 제곱센티미터. 128파이 제곱센티미터. 그러면 닮음비가 4대 1이면 현재야.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까? 16대 1이었다. 16대 1. 그러면 이렇게 잘라낸 이 부분의 넓이가 원래 전체 원의 넓이의 16분의 1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니? 그치? 닮음비가 4대 1이니까 넓이의 비가 16분의 1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잘라낸 부분의 넓이 얼마인 거? 8 맞나? 8? 8이는 8, 8분의 4초라서 128 되네. 8파이 제곱센티미터라는 거네. 그치? 그럼 탑 나왔다. 그런데 8짜리를 몇 개 뺐으니까 128파이 제곱센티미터에서 8제곱으로 썼네. 16파이 제곱센티미터를 빼니까 이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 연재 얼마가 나오니? 112 파이 빼먹으면 안 돼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어렵지 않죠? 자, 입체 도형에 우리 하나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유형 3번에 보면 닮은 두 입체 도형에 뭐라고 써있어? 도형아? 넓이야, 부피야, 무게야, 뭐야? 건널비야. 두 입체 도형의 건널비야. 이 두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세제곱일까 제곱? 지훈이 생각은 어때? 동의해? 동의 원했어? 제곱이야, 제곱. 그지? 왜? 부피가 아니라 넓이잖아. 넓이라는 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곱하는 거니까. 그치? 두 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제곱인 거야. 입체는 가로, 세로, 높이까지 세 번 곱하기 때문에 닮은 비의 세제곱의 비가 되는 거고, 넓이라고 하면 설령 입체 도형이더라도 제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대표 문제 755문 볼게. 755문 보니까 두 사각기둥 A, B라는 게 닮은 도형이고 하나는 3, 하나는 5래. 이게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건널비 구할 때 무조건 입체도 냅두고 구하니? 그게 아니야. 그치? 이렇게 펼쳐놓고 건널비 구했었잖아 원래. 맞지? 그치? 그러니까 건널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입체도형의 건널비라는 건 사실은 뭐야? 건널비를 비교할 거면 사실은 평면도형의 비교랑 다를 바가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변이 한 모서리가 3, 한 모서리가 5일 때 닮음비가 3대 5라면 건널비의 비는 도형아 몇 대 몇일 것이고 9대 25일 것이고, 따라서 사각기둥 A의 건널비가 72 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72에다가 몇 분의 몇을 곱하면 얘의 건널비가 될까? 몇 분의 몇? 자, 앞으로는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지. 72대 x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결론은 똑같지만 얘가 9, 얘가 25지. 72에다 9분의 25를 곱하면 돼.
9분의 25. 빨리 하는 방법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게 만약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비례식으로 풀어. 비례로 몇 번 풀어보면 결론은 똑같은 거야. 왜냐면 72 대 x는 9 대 25 해보면 9x는 72 곱하기 25라. 결론적으로 x는 9분의 75 곱하기 25, 9분의 72 곱하기 25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86, 8, 40 하니까 얼마가 되니 그러면? 220. 200 제곱센티미터의 건널비로 그지? 건널비의 비율은 세제곱이다 제곱이다 호재야? 제곱이다. 평면 펼쳐서 평면 도형 만들어서 비교하는 건 다를 거가 없다. 넘어가서 유형 4번에 758번 대표 문제 볼게요. 758번. 자, 758번 봤더니 자 오른쪽 그림에 두 삼각기둥 이렇게 돼 있는데 삼각기둥 두 개가 있어요. 삼각기둥 두 개가 있어. 닮은 도형에 닮은 도형. 닮지 않아 보인다는 눈에 착각일 거야. 한 모서리가 6, 얘는 8이니까 둘 사이의 닮은 비가 원서가 몇 대 몇이라고 볼 수 있겠어? 3대 4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건널비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 건널비의 비율은 9대 16일 거야. 그런데 A의 겉을 포장지로 쌌는데 81제곱센티미터만큼의 포장지가 썼대. 하나도 안 겹치고 쓴 게 이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A의 포장지 쓸 때는 얼마나 될 것이냐 포장지가. 자, 방금 저걸 봤으니까 빠른 풀이로 해볼게. 81에다가 5분의 5를 곱하면 되겠다. 그렇지. 5분의 16을 곱했더니 약분이 되면서 919 그리고 50에서 얼마? 144 제곱센티미터의 포장지로 얘를 빈틈없이 감쌀 수 있겠다. 그렇지? 윤소리가 한번 3문제 761번 같이 해볼까? 761번 보니까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A, B가 있는데 A 상자는 큰 구슬 한 개가 꼭 맞게 들어가고 상자 안에다가 구슬을 넣은 거야. 이거는 약간 상상력과 응용이 필요해. 구슬이 딱 맞게 들어가고 저 앞에 저 뭐야? 1호광장 그 샌드위치 집 옆에 있잖아요. 저 뭐야? 가짜샵 있잖아요. 가짜샵. 뽑기 하는데 같은 상자에 하나는 공이 꽉 차게 들어가게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 하나는 공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몇 개 들어갔어요? 이 정도가 공이 8개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상자 A, B에 각각 들어있는 구슬 전체의 건널비 한 개가 아니라 전체의 건널비. 자, 그러면 이 구슬과 이 구슬 하나에 일단은 구니까 닮음이 아니야. 닮음이지. 모든 구는 닮음이니까 모든 원이 닮은 것처럼 얘랑 얘의 비율을 알 수 있을까? B가 몇 대 몇이야? 여기에 두 개가 가로로 꽉 차게 들어간다는 걸 보면 지름 내지는 반지름이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 말은 구나 원은 반지름의 비율이고 뭐에 비해? 닮음비지? 닮음비가 2대 1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근데 그 두 구슬에 무슨 비라 그랬어? 부피의 비야 아니면 넓이의 건널비의 비야? 그러니까 얘랑 요 하나는 건널비의 비가 몇 대 몇이겠어? 4대 1. 그러면 4대 1은 뭐라고? 얘의 건널비를 4a라고 해볼게. 얘의 건널비를 1a라고 해볼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하나하나의 건널비의 비가 아니라 뭐라고 써있니? 건널비 전체의 비라고 써요. 똑같은 구슬이 몇 개 있으니까 윤수가 8개 있습니다. 얘의 건널비는 8a라고 가야겠죠. 전체. 따라서 건널비의 비를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냥 생각 없이 2대 1이니까 4대 1이네 했으면 틀리는 거야. 조용아. 문제는 다른 거에 대해 구슬 전체의 건널비의 비니까 1대 2가 답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풀릴 수 있게 들어왔으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부탁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이 없네. 그 다음에 입체도형의 부피의 비 너무 쉽죠. 762번 762번 보면 삼형체 삼각뿔 형태가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이 닮음이래. 근데 다 닮음인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얘가 지금 닮음비가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써있냐면 윗넓이의 비가 4대거든. 그러면 윗넓이가 4대인데 그럼 사실은 얘의 닮음비는 몇 대 몇이었다는 얘기? 2대 그렇지. 여기서 식 나가지고 4대 9 그러면 세제곱하니까 64대 막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지? 64대 243이 아니라 243도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닮음비 2대 3의 세제곱을 줘야 된다. 그러면 몇 대 몇이야 성미야? 8대 27 부피의 비가 8대 27일 거야. 부피의 비가. 따라서 정사면체 B의 부피가 621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니 이 621에 몇 분의 몇을 곱해야지 저 A의 부피가 나올까 선우야? 몇 분의 몇? 그러니까 공식만 621 곱하기 몇 분의 몇 하면 돼? 8분의 27 큰 놈이 27 27을 헷갈리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보면 돼. 그치? 그게 좀 빨리 푸는 방법이라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시험장 헷갈리면 조금 시간 몇 초 더 걸리더라도 기대식으로 풀어. 그래서 이거 약분 되지?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뭐로 약분 되니? 합치니까 2인데? 그럼 2로 아마 나눠질 것 같은데? 그치? 얼마예요? 96에 54, 99, 81 되네. 93, 10도 되네. 23 곱하기 8이니까 성률 얼마? 100 엥? 맞나? 아닌데? 84 그렇지. 184 세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요거는 부피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주의해야 돼. 닮은비가 아니라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게. 상문제 봅시다. 766번. 원뿔이 이렇게 있는 766번에 참 복잡하게 돼 있어. 두 원뿔 때 QR의 부피를 구하래. 에헤이 참. 원뿔 부피라도 구하라 그러면 쉬운데 말이지. 얘는 지금 높이가 다 1대 1대 1이야. 높이의 비가 1대 그림이 좀 이상하네. 조금 보셔야 돼. 높이의 비가 1대 1대 1에 전부 높이가 같아. 그 말은 제일 작은 놈과 중간 원뿔이 부피의 비가 몇 대 몇이고 도영아? 1대 닮은 비가 1대 1이죠. 부피의 비는 1대 8 1대 8. 제일 작은 원뿔과 제일 큰 원뿔은 닮은 비가 1대 몇이니까. 닮은 비가 1대 닮은 비가 1대 몇이야? 8 아니에요? 왜 8이야? 여기 그때 1대 3이니까 부피의 비가 1대 3이니까 부피의 비가 1대 27 1대 27이 되겠지. 그렇다면 제일 작은 원뿔의 부피가 10이라고 하니 중간 원뿔 요만큼의 부피가 도영아 얼마인 거야? 이 1대 8이니까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80 80이겠지. 80. 요 전체 원뿔 80. 그다음에 이 제일 큰 원뿔은 부피의 비가 1대 27이었으니 10이면 여기 전체 부피는 270 270이네. 그렇지? 그런데 구하라는 건 원뿔의 부피가 아니었어요. 뭐야? QR 원뿔대 Q와 R이라는 원뿔대의 부피였어. 제일 작은 원뿔이 P 원뿔대가 Q 원뿔대가 Q라는 요 원뿔대는 있잖아. 이 원뿔에서 이 원뿔을 뺐을 때가 바로 원뿔대가 남는 거지. 그치? 그래서 Q의 부피는 얼마일까 도영아? 70 세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되죠. R이라는 원뿔대를 만들 때 270에서 70 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R이라는 거는 전체 두께에서 두 번째 원뿔을 통째로 빼야 돼요. 그죠? 270에서 뭘 빼야 된다? 90. 이거 다 포함한 게 80이었잖아. 원뿔의 부분, 그지? 80. 그렇기 때문에 R의 부피는 270에서 80을 빼면 얼마? 193제곱센티미터. 지금 설명드리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은 상태에서 문제를 마주치면 틀리기가 굉장히 좋겠지, 그치? 헷갈릴 수 있잖아. 뭐가 원뿔이고 뭐가 원뿔대의 높은지 똑바로 기억하면서 뭐에서 뭘 빼야 되는지 지금 잘 봐둬요. 그 다음에 우리 부피에 비해 활용 한번 봅시다. 767번 대표 문제 먼저 해볼게. 767번이 어렵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고 이거를 보면 괜히 겁을 먹어. 이렇게 꽃가래, 원뿔 모양 꽃가래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놨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높이 3분의 1만큼 채우는데 10초가 걸렸대. 말하자면 전체 그릇이 3이라면 지금 물 채워진 이 부분의 높이는 1인 거야. 그치? 전체 높이의 3분의 1만큼 채웠잖아, 윤소라. 그치? 호재야. 이 물의 양이라는 건 뭐에 비례할까? 입체 도형의 넓이에 비례할까? 무게에 비례할까? 부피에 비례할까? 어디에 비례할까? 부피에 비례하지. 부피가 물의 양인 거야, 담아놓은, 그지? 무게에도 비례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무게를 측량할 방법이 없잖아.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간 이 물의 양과 전체를 채웠을 때 물의 양을 비교하면 그게 바로 부피 대 부피의 비교가 될 거라고. 그러면 자, 가득 채울 때까지 시간이 여기 뭐라고 썼냐면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걸리느냐니까. 여기서 구하는 부피는 부피 구하는 시간은 원뿔대를 채우는 만큼 얼마나 걸릴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뒤집어 볼게. 뒤집어서 이렇게 봤더니 물이 채워진 요 조그만 거, 요 조그만 원뿔, 걔랑 전체 그릇이 해당하는 원뿔, 걔랑 하나, 둘, 셋이니까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고 볼 수 있어, 보지? 1대 3이라면 그 부피의 비는 몇 대 몇일 것이므로 1대 27. 그렇지. 실수하면 안 되지. 1대 27. 그렇지? 그렇다면 요만큼 채우는 지금 몇 초 걸렸대? 10초 걸렸다면 처음 시작부터 여기 다 채우는 데는 몇 초가 걸렸겠어? 처음 시작부터 됐을 때는 얘를 그냥 비어있는 상태에서 쭈르쭈르 해가지고 얘를 다 채우는 데는 몇 초가 걸렸겠어? 부피가 몇 배니까? 부피가 몇 배니까? 27배니까 시간도 몇 배 걸려? 27배 걸리니까 몇 초 걸려? 270초가 걸릴 거야. 그럼 답을 270초라고 쓰면 되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빈 거에다가 다시 넣는 거가 아니라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전체를 채우는 270초에서 여기 채우는 데 썼던 몇 초? 10초를 빼줘야지. 그래서 나머지 원뿔대의 부피를 전부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몇 초? 그래서 나머지 더 걸리는 시간은 260초일 것이다. 문제의 워딩을 잘 봐야 될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는지 772번 봅시다. 772번을 보니까 원기둥 모양의 컵이야. A라는 컵이 있고요. B라는 컵인데 닮은 도형이네. 닮은 도형의 컵이 닮은 도형인데 얘는 밑면의 반지름이 6cm인 컵이고 얘는 밑면의 반지름이 9cm인 컵. 원래 이렇게 커? 밑면이 9cm 이만한 거니까 밑면이 이게 컵이요? 한 뼘인데 밑면 저 지름이 요런 애가 있는데 A에다가 가득 담은 우유를 얘를 여기다 붓는 거야. 그랬을 때 B를 가득 채우려면 얘를 몇 번 채워야 되는 거야. 여기에 우유를 담아서 채우고 몇 번 될 것인가. 우유의 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겠어? 높이겠지, 그치? 그렇다면 얘가 6이고 얘가 9라면 우리 닮은 도형이라면 그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니? 2대 3인데 2대 3인데
그럼 부피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 8대 8대 27이 되는 거. 그렇다면 얘의 부피에 몇 배가 되는지를 찾으면 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우유를 몇 번 부어야 되느냐 이렇게 써요. 그렇지? 적어도 우유를 몇 번 부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다 한 번에 채우는 우유의 양이 8A라고 했을 때 몇 번 부어야 27A를 채울 수 있겠어? 3번 부었을 때 24A니까 찰랑찰랑은 해도 다 못 채웠겠지, 그지? 3번 채우고 마지막 여기 가득 채운 다음에 조금 따라내서 몇 번째? 4번 부었을 때 그 4번째 시도에서 가득 채울 수 있겠지? 최소한 4번은 부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유형 7번 773번 전형적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773번에 있는 저 탑 보이지? 탑. 원소가 이 탑 무슨 탑이야? 원소가 이 탑 무슨 탑이냐 해서 이렇게 생긴 탑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원각사지 시충석 탑이야. 이렇게 생긴 거 모양이 되게 독특하잖아. 다른 너네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탑 잘 없잖아. 그치? 이게 원각사지 시충석 탑이야. 어딨게? 서울에 있어. 탑볼구나. 세조가 맞는데 세조. 어쨌든 원각사지 시충석 탑처럼 이런 탑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1.8m, 여기가 1.7m. 그런데 A에서 D까지의 거리가 안 나와 있고 B에서 D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고 3.6m. 그랬을 때 탑의 높이를 구하시오.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에라토스테네스가 발견한 거.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와 같다 다르다. 같다. 높이라는 것은 어차피 수직으로 오기 때문에 직각지가 같고 요 각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닮은 도형의 비례를 써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다. 그러면 1.8대 1.7대 18대 17이라고 일단 써봅시다. 가로 대 세로가 18대 17이야 써놓고 여기 보면 원소가 1.8 더하기 3.6 하면 여기 밑변 전체의 저 길이를 알 수 있겠지. 요거 전체는 길이가 돼서 얼마야? 5.4네, 그치? 5.4. 그렇다면 1.8에서 5.4에서 이렇게 보자. 1.8 때 x는 5.x래. 1.7은 그냥 1.8 대 1.7은 5.4 대 x라고 써도 되겠니? 여기가 높이가 x일 때다. 여기가. 그치? 1.8 대 1.7은 5.4 대 x다. 비례식 구할 수 있겠지, 현재? 식 구할 수 있어, 없어? 같은 닮은 도형인데 왜냐면 닮은 도형은 그 구성끼리의 세부 부분의 비율이 똑같잖아. 그렇지? 원소가 그러면 1.8 대 5.4 더 쉽게 하려면 1.8에서 5.4 하는데 몇 배 했어? 그러니까 1.7에서 몇 배 하면 x가 될 거라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어. 3배 됐더니 1.7 곱하기 3 했더니 얼마? 5. 얼마? 1m가 바로 이 답의 높이겠구나라는 거 예상이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776번 볼게. 776번 보면 주로 사람 동상 같은 게 다 있고 사람 동상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얘를 너네 이거 과학 시간에 해봤니? 바늘구멍을 가지고 하는 거? 여기다가 바늘구멍 이렇게 넣은 다음에 뒤에서 빛이 이렇게 비추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뒤에서 요 뒤에 이렇게 좀 반투명한 종이 같은 거, 얇은 종이를 이렇게 붙여놓거든. 그러면 얘가 위아래로 똑같이 이렇게 상을 비춰. 여기다가 필름이나 아니면 CCD 갖다 놓으면 그게 누가 되는 거야? 이게 카메라야. 이게 카메라야. 옛날 사람들은 이 상자는 지금 조그맣잖아. 상자가 아니라 이 칠판만한 방이지, 너비가 이 칠판만한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바늘구멍을 딱 뚫어. 그러면 그 앞에다가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바늘구멍 이렇게 들어오는 빛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렇죠. 창 같은 걸 이렇게 내려놓으면 종이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 종이의 모습이 그대로 비추거든. 위아래가 뒤집혀서.
그 방을 라틴어로 뭐라 그래? 방. 사람이 있는 방, 하나의 방. 그 방이 라틴어로 카마라야. 여러분 핸드폰에 카메라 다 달려있지? 그 카메라가 방이라는 뜻이야, 방. 그래서 예전에 이걸로 초상화도 했던 거야. 어쨌든 요 카메라 요렇게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려놨나. 그래서 이렇게 비춰놨는데 이 조각상의 머리부터 끝까지 요렇게 재보면 요것도 하나의 삼각형이 되겠죠. 그렇지? 윤소라, 요 삼각형과 여기 안에 비춰서 만들어진 삼각형은 닮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 평행하고 여기 어가 같으니까 빡지가 같으니까 A 닮음일 텐데 여기에 여기가 21 그리고 눈이 안 보여. 얘는 지금 한 모서리가 6cm인 정육면체네. 6cm인 정육면체인데 사진 속의 조각상의 높이가 4.2cm가 되도록 할게. 즉, 요 놈이 몇 cm가 되도록 한다는 거? 여기가 4.2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지. 그지? 얘를 앞뒤로 조절해서 4.2가 되도록 만든다. 그랬을 때 A, B와 5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 거야. 너 한번 볼까? 잘 봐. 얘가 21이야. 얘가 4.2야. 그지?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으므로 이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 얘를 느껴놓은 이 높이 얼마일까? 6이겠지. 그지? 얘의 앞면부터 뒷면까지 빛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한다면 21대 x는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21대 x는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4.2대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다른 거는 다른 것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쉽게 하려면 얘를 몇으로 나누는 게 4점이야? 5로 나누는 게 4점이지. 그치? 반대로 얘기하면 6에서 얼마를 곱하면? 5를 곱하면 x의 길이 얼마? 그래서 A, B와 5 사이의 거리 36. 어렵지 않지? 우리 마지막 닮음의 활용 볼 건데 닮음의 활용 777번 요거 보세요. 777번은 이거 안 하다 그랬는데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 할 수밖에 없겠다. 되게 쉬워. 실제로도 강 거리 구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가 3이래. 여기가 3cm 여기가 10 그리고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7이래. 7 또 한번 따봐. 여기가 3 축척이 1000만분의 1인 축도를 그리면 그러면 여기서의 강폭을 먼저 구해봐야겠다. 강폭을 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강이 이만큼이 강폭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연재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니 아니니? 그러면 우리가 닮음비를 한번 알아볼 수 있겠다. 닮음비를 보니까 몇 대 몇이야? 7대 10대고 얘는 조그만 삼각형은 등 길이가 몇이야? X네. 큰 삼각형은 등 길이가 얼마야? 그렇지. 3이 아니라 X 플러스 3으로 해준다면 비례식을 활용해서 X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 그렇지? 10X는 그대로 곱해주니까 7X 더하기 21이라 넘어갔더니 3X는 21이 돼서 X는 얼마? 7. 그러면 답 7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지? 안 되지. 왜? 얘는 지금 뭐니까 실제 길이가 아니라 몇 분의 몇 분의 몇으로 줄이네요. 얘는 지금 만분의 1의 축도이기 때문에 실제 길이를 만들려면 여기서 곱하기 뭘 해야 된다? 만을 해줘야 된다. 실제 길이가. 그러면 7만 단위가 뭐야? 센티미터. 1m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문제를 구할 때 강의 폭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라고 안 써있지. 미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 두 개를 지워줘서 몇 미터? 700m가 실제 강의 폭이겠구나 라는 걸 구해내라는 거야. 마지막
780번만 하고 끝낼게. 780번 너무 쉬워. 780번 빨리 해볼게.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건물이 이렇게 있어. 문제는 뭐냐면 사람 눈에서 본 문제. 눈에서 본 거. 눈에서 봤을 때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78m. 마지막으로 높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할게. 근데 옆에 보니까 조그만 삼각형에서 30도짜리 직각삼각형 만들어봤더니 이거 직각이잖아, 직각.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봤더니 여기가 2.6대 1.5였던 것 같아요. 그럼 선우야, 2.6 대 1.5는 78 대 x라고 써도 되겠니? 우리 지금 완벽하게 닮은 도형이니까 그러면 좀 쉽게 20점을 없앨게. 26 대 15라고 써도 되지. 둘 다 10, 10해서 26 대 15는 78 대 x. 26에서 얼마 곱하면 78 되게? 3 그러니까 15에서 3 곱하니까 얼마? 45 따라서 x는 45 하니까 답은 45 적고, 야, 이 건물 높이는 45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속네. 왜?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사람 키가 지금 뭐합니까? 1.6 따라서 건물 전체의 높이는 45에다 마저 뭘 넣어야 된다? 1.6을 더해서. 그래서 전체 건물의 높이는 얼마가 된다는 거? 46.6m까지 써줘야지 얘는 맞겠다. 주의해야겠지 이런 건, 그지? 사람 키가 있으면. 자, 여기까지 30분 딱 돼서 바로 끝낼게요.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오시고 테스트 다 해봐야겠다.